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만나는 여자가 생겼는데 만나는 사람이 엄마 동네 후배예요. 이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렸을 적 저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작은 지역이라 동네 사람들끼리 거의 다 알고 지내는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을 하셨고 저희 엄마는 저를 20살에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저도 남자라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엄마랑 친하게 지내던 엄마랑 2살 차이 나는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저를 자주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 돼서도 자주 저희 집에 놀러와서 보고는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모랑 결혼할 거라고 이모를 붙들고 엄청 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모가 웃으면서 제 말에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밥 잘 먹고 쑥쑥 크면 이모랑 결혼하자. 이모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정말 밥을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제가 중학생쯤 결혼을 한다고 동네를 떠났고 그때 부모님 따라서 식장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동네를 벗어나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고 저는 혼자 자취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아버지한테 넘겨주신다고 해서 업무 배울 겸 내려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별 일탈 없이 그냥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군대도 제대하고 또래들처럼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그랬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지점 몇 개를 맡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지점 점주님들께 전화로 인사를 드렸고 날 잡아 매장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매장들 먼저 방문해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했어요. 마지막 한 곳이 남았는데 저희 집 근처라 퇴근하는 길에 들리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매장에 들렸다가 간다고 하니 30분 먼저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혹시 영희 이모? 네? 영희 이모 아니에요? 저 민호예요. 어머, 정숙 언니 아들? 네, 맞아요. 저예요, 민호. 너무 반갑다, 민호야. 너무 멋있게 잘 컸다. 몰라보겠어. 이모는 여전히 이쁘셔서 한눈에 알아보겠던걸요? 정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회사도 잘 들어갔네. 어떻게 이 넓은 서울에서 만날 수 있지? 신기하다.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그럼 나야 잘 지냈지. 언니랑 형부도 잘 지내시지? 네, 여전하세요. 아, 이거 제 명함이요. 필요하신 거 있거나 매장 운영하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마워. 지금 매장이 바쁠 시간이라 너무 아쉽다.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 자주 들려서 음식도 먹고 가고 그래. 네, 이모. 그럼 저 가볼게요. 또 봬요. 오랜만에 본 이모는 여전히 예뻤고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모 말대로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이모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일을 핑계로 그리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는다는 핑계로 가게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가면서 이모랑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이모가 과부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결혼하고 2년 정도 뒤에 남편 되시는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챙겨줘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분 사망보험금 나온 거랑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이랑 해서 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안타까웠어요. 전 그런 이모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잘 견뎌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호 진짜 많이 컸네.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럼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30 다 돼가요. 완전 어른입니다. 진짜 세월 빠르다. 이모는 재혼 생각은 없어요? 혼자 되신 지 오래됐는데. 그냥 정신없이 살고 싶어서 일만 하다 보니까 남자 만날 틈도 없었지 뭐. 10년 넘어가니 외롭긴 하더라.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이모와 제가 만나게 된 게 운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여자를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 정도 가게에 찾아가서 만남을 가졌고 하루는 일이 끝나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불금이라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았고 웨이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제 집으로 가서 마시자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음식을 주문했고 편의점에 들려서 술을 사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15분 정도 지나고 음식이 나왔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점점 더 서로에게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그녀는 불타오른 장작처럼 잠깐 이렇게 확 타오르다 꺼질 거라며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제 마음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정말 결혼을 생각한다면 부모님께서 이해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넓은 서울에서 다시 만난 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시 보자마자 또 한 번 반했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운명 아닐까요? 정말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신 나갔다며 부모님한테 얘기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성 상위의 달인이 되는 비법 8가지. 1. 앉아서 돌리기. 이 자세는 여성 상위 자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면 된다. 그가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우면 그의 위에 올라타고 그를 마주보라. 무릎은 바닥에 꿇고 상체는 그를 향해 숙이는 것이다. 당신의 손은 그의 몸통 위에 놓고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게 유도할 것. 그 상태에서 힙으로 원을 그리면 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원을 그리는 방향을 바꿔본다. 일단 이 자세는 하기 쉽고 마치 운전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속도나 동작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의 위에 앉아 마치 벨리댄서가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섹시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 역시 장점. 만일 그가 이 자세에서 당신의 클리토리스를 터치해준다면 또 다른 쾌락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당신의 가슴을 아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당신의 허리로 원을 그릴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또한 그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할 것이다. 특히 당신이 원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그는 약간의 뒤틀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 덕분에 오히려 그는 흥분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는 사실. 2. 열정적인 피스톤. 남자는 1번 자세처럼 바닥에 똑바로 눕기만 하면 된다. 달라지는 것은 당신의 자세,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뒤 손으로는 그의 어깨나 침대 헤드보드를 잡아라. 이때 그의 손을 당신이 엉덩이 쪽에 놓도록 유도하는 것도 잊지 마라.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다리에 힘을 바짝 준 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상하 피스톤 운동을 하면 된다. 업앤다운, 업앤다운. 아마도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오래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성공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절정의 극치감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제대로 열정에 빠지고 싶은 날에만 추천하는 체위.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의 가슴이 가장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성 상의보다 그를 와일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체위이기도 한 것. 그러니 이 자세를 할 땐 최대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탐욕의 연꽃. 먼저 그를 침대 위에 앉게 한 뒤 얼굴을 마주본 채로 그의 무릎에 걸터 앉아라. 그리고 그의 소중이를 당신의 몸에 삽입한 뒤엔 그가 두 다리를 교차시키게 함과 동시에 당신의 두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싸면 된다. 좀 더 밀착감을 높이기 위해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엉덩이를 감싸 안게 할 것. 이 상태에서 앞뒤로 리드미컬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이 동작은 당신이 G스팟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좋은 체위다. 일단 속도를 내기 힘든 체위다 보니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G스팟의 자극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아는 상태에서 키스와 포옹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역시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 자세에서는 당신의 부드러운 가슴이 그의 가슴에 리드미컬하게 접촉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그의 흥분이 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4. 뜨거운 자전거. 다른 자세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높은 자세. 똑바로 바닥에 누운 그의 몸 위에 앉되 마치 치마를 입고 자전거 뒤에 탈 때처럼 한쪽으로 앉아서 그의 소중이를 몸 안에 넣으면 된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손은 뒤쪽을 지퍼지지대로 삼은 뒤 조심스럽게 그의 소중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만약 그의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한다면 이 체위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이 체위를 시도한다면 그의 소중이가 꽤 깊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의외로 깊이 조절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다. 이 자세로 한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과 첫 성관계를 할 때 감옥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남녀 모두 포근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체위. 5. 섹시하게 기대기. 먼저 그가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채 등 뒤로 손을 짚고 안으면 당신은 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소중이를 삽입할 것. 그 후 균형을 잡기 위해 등 뒤에 손을 짚은 뒤 두 다리를 들어 그의 어깨 위에 발목을 올려놓자. 자세가 불편하다면 히프 아래 베개를 올려놓으면 된다. 이 자세의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G스팟을 자극하는 자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여성 상위 자세와는 달리 당신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체위라는 것이다. 이 자세에서 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당신의 다리로 그의 목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세보다도 당신에게 완벽히 조종당하고 있다는 묘한 느낌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6. 거꾸로 자전거 타기. 그가 등을 대고 누우면 그의 발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소중이를 삽입한다. 그러고 나서 뒤로 기대 아치 모양으로 몸을 구부릴 것. 이때 그가 당신의 엉덩이를 꽉 잡고 피스톤 운동을 돕게 하면 금상첨화다. 이 자세에서는 삽입의 깊이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자세는 당신이 G스팟을 자극하기에도 유리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길. 이 자세에서는 그가 당신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등에 닿키스를 할 수 있어 좀 더 강렬한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쉬워진다는 게 장점. 당신이 긴 머리의 소유자라면 이 자세에서 남자는 당신의 머리카락이 자기 가슴에 닿는 감촉 역시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7. 둘만의 엉덩이 합주고. 그가 다리를 약간만 벌린 채로 바닥에 눕게 한 뒤 그 위에 마주보고 엎드리자. 여기서 꼭 지켜야 할 포인트는 그의 골반이 당신의 골반을 딱 맞게 올려둔 채로 그의 소중이를 삽입하는 것. 그런 후에 앞으로 몸을 한껏 기울여 손바닥에 체중을 지탱하고 몸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이면 된다. 두 사람의 골반이 가장 밀착되는 자세이다 보니 클리토리스를 자극받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또한 다른 자세에 비해 두 사람의 상체가 좀 더 많이 접촉하게 되므로 보다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된다. 당신의 히프를 잡고 당신을 리드하기에 좋은 자세이다 보니 굉장히 깊이 삽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장점.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도 이 자세에서 친밀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8. 은밀한 감정 자세. 그가 침대의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채 상체를 뒤로 약간만 기대게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등을 보이고 안아 소중이를 삽입하는 것이다. 당신의 다리가 그의 다리 바깥쪽에 위치하게 한 뒤 피스톤 운동을 시작할 것. 그러다 천천히 바닥 쪽으로 몸을 숙여 피스톤 운동을 지속해 본다. 이렇게 남자 위에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G스팟이 자극받게 된다. 그는 아마도 소중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세를 하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남자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서 여성상 위체의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 전부터 유부남과 사귀다가 한 가정을 파탄내버리고 힘들어할 때 우연히 저를 만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도 같이 마셔주고 위로도 해주다가 둘이 서로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이혼까지 한 남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때는 저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을 수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몸매도 좋고 미인인지라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여겼고, 그녀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길래 달콤한 그녀의 말에 넘어가 버린 나는 여자 과거 따위는 묻지 않겠다면서 온갖 멋있는 척 다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결혼 전 만나다 헤어진 전 남친과 연락도 하고 친구로 지내던 남사친들과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심지어 만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느냐며 지랄 발광을 떨더라고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내가 좀 보수적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친구였던 사람은 이해하더라도 사귀었던 사람은 만나는 건 좀 곤란하다고 했더니 아내는 그럼 전 남친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남사친과 만나는 걸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말았으니 보수적인 저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참 정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2년차 접어들면서 슬슬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면서 수상해지더라고요. 외출이 잦아지고 카톡을 주고받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전화가 오기라도 하면 화장실에 가서 받는다든지 가끔 외출해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뭔가 수상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적응을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약간 소홀했었는데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느낌 아시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싸한 그런 느낌. 그동안 남사친이라며 그렇게 연락도 하고 대놓고 만나기까지 했었는데 아무렇지 않고 당당하던 여자가 최근 들어 자꾸 숨기고 피하려는 모습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지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저러나 싶어 지켜보기로 했죠. 아내는 제가 지켜보는 첫날부터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누굴 만나러 나갔고 저는 렌트한 차를 이용해서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이미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까만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를 태운 차는 아파트와 30분가량 떨어진 외진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기싸대기를 후려갈기고 남자 거기를 확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참았습니다. 정말 꾹 참았습니다. 참 동네 멍멍이 짓 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저걸 내가 이쁘다고 데리고 2년 가까이 살았으니 아내는 저를 완전 호구로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입고 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 대낮에 대실이나 하고 그리고 또 밤엔 저랑 또 하고 생각하니 더러워 한장하겠더군요.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저 여자는 한 놈한테 정착해서는 못 사는 여자구나 판단이 섰고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게 이혼해준다면 호구로 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나의 고통과 분노의 몇 배 이상으로 두 연놈들에게 보답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금을 투자해서 전문가들에게 뒷조사를 의뢰했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보름 정도 따라다녀 봤더니 글쎄 만나는 남자가 그때 그놈 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는 아내의 친구라면서 결혼식도 오고 집들이 할 때도 온 남사친도 있었습니다. 충격, 저는 정말 개호구였습니다. 아마 나머지 2명도 친구랑 파트너쯤 되겠죠. 한 달 정도 아내를 뒷조사했다면 다른 남자가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쩜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3명의 남자를 수소문해보니 모두 아내의 전 남친과 남사친이었고 한 명 빼고는 2명이 결혼을 한 상태여서 그들의 아내를 직접 만나 대신하러 가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가 안 간 한 놈은 집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귀하의 귀한 자식이 저희 아내 유부녀랑 붙어먹고 있다고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한 뒤 찍은 사진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내의 귀에 들어갔는지 아내는 나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자기야 예전에도 한번 봐줬잖아.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봐줘. 앞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게. 자기야 제발. 저는 우선 알겠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그날 밤에 처갓집을 찾아가서 그동안 아내가 결혼 전
한 가정을 파탄내고 지금은 결혼해서 3명의 남자를 번갈아 만나면서 대낮에 대실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사진 수십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제 눈으로 대실하러 가는 거 목격한 뒤부터는 저 여자랑 같이 살 생각은 없었고 다시 잘해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멍멍이는 영원한 멍멍이다. 맞죠? 그죠? 장모님은 펑펑 울면서 저에게 너무 큰 죄를 졌다면서 그래도 어쩌겠나 조강지처 아닌가 이혼만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나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장모님께 저까지 포함해서 남자 4명을 상대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요?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와 계속 살라고요? 장모님 지금 양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인어른은 내가 아무리 개질할 때로도 한마디도 안 했다. 나는 이혼할 거라면서 그 집에서 나왔고 장인어른은 딸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장인어른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다며 내일까지 제 집에서 딸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는데 눈물만 나왔고 어떻게 저런 여자랑 한 집에서 2년을 살았나 싶어 화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팔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3명의 남자와 바람피다 남편에게 걸려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도저히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져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가집도 2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외국에서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